오늘은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삼전 하이닉스도 그렇고 소부장들도 이제 울분의 상승세를 그죠? 네. 네. 뭐 10% 이상 뭐 쭉쭉 오르고 그랬는데요. 반도체가 부장님 왜 오른 거예요 오늘? 그동안에 시간 많이 질문을 눌려 좀. 있었죠. 네. 많이 억눌려 있다가 이제 폭발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반도체 섹터가 사실 근본적으로 올라줘야만이 우리 시장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는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일단 분위기를 미국에서 좀 띄웠다.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이 급등 양상을 보여줬어요. 더불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CEO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쇼티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 쇼티지에 대해서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반도체 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해서 이번에도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CEO가 얘기를 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을 갔죠. 그래서 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 이런 부분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행보를 좀 걷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비메모리 쪽이 강세죠. 그래서 대표 종목 중에서는 뭐 DB하이텍이 가장 먼저 올라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올라줬던 게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던 것은 국내적인 요인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국내에서 리포팅이 될 때 4분기 실적이 정익이 된다라는 얘기가 좀 더 확산되면서 SK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여줬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흐름이 약했고 아직은 관전의 포인트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횡보가 나옴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오늘이에요, 사실은. 예. 지난주 금요일은 조금 징조를 보여줬고, 정확하게 오늘 흐름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까 이제 오늘 뭐 올라서 매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매매는 선택이 자유이긴 합니다만은,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오늘 같은 날 매도하시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 차트 흐름 좀 나와 있는데 수익이 나서 매매하면 괜찮아요 그래도. 예. 그런데 아직 35% 손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니까 이게 사실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떨어져서 이렇게 쩔다가 올라오면요. 네. 쩔다가 올라오면 보통 분들이 아유 원고 맞다 1% 수익인데 어디냐 그러고 이게 팔게 돼 있다니까요. 흔들리게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그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35% 손해 보신 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DB하이텍 이 세 종목을 한 묶음 개념으로 보고요. 다시 한 번 더 매수 공략을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건 어떤가 생각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그건 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더불어서 최근에 또 뭐 시장에서 분위기가 삼성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삼성전자, 뭐 DB하이텍, SK 하이닉스 말씀드렸지만은 DDR5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심텍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좀 좋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고, 주봉으로 보니까 느낌 좀 덜하시죠? 예, 보시면 많이 올랐고, 이건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하는 것도 결국 또 올랐어요. ISC 같은 경우에도 급등 양상이 나왔고,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또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물려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은 계속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따라가셔야 돼요. 예,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계속 좀 따라가면서 종목을 포트를 좀 변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뭐 종목단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EST라는 종목들도 좀 올라와주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올라온 거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선택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라고 있어요. 예, 유진테크. 요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세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요런 종목들, 원익 QNC 이런 종목도 일단은 뭐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이런 것도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기타 이 밖의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가 오른 이유 업황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오늘 뭐 날이 날이다 보니 오늘 반도체 날 아닙니까? 뭐 주식시장에서 정한 염 팀장님도 반도체 얘기를 좀 해주셔야죠. 네, 말씀을 많이 다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반도체주가 지금 뭐 오늘 급등한 이유는 시장이 이제 투심이 조금은 이제 좀 움직였다. 지난주에 제가 가장 많이 질문 받았던 게 이제 NFT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제 꺾이느냐. 그게 꺾인과 동시에 이제 반도체로 급전환이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지만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또 보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중소형주란 거는 그 소부장? 네, 소부장 쪽. 소부장 쪽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향 리포트 계속 나왔어요. 하향 리포트 있었어요. 오늘 원액 IPS 같은 경우도 12%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하향 리포트 나온 종목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장비 쪽으로도 사실 지금 4분기 내년은 돼야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는 이제 같이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일시적 현상인 건지, 아니면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건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의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호재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국내 종목들에도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 뭐 NFT, 메타버스 쪽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가 이야기는 있었어요. 메타버스가 결국은 또 메타버스가 되려면 반도체가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버스가 시장 자체가 꺾인 건 아니잖아요. 시장은 살아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테마로 움직였으니 실질적으로 그럼 어느 쪽으로 지금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워낙에 좋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서 이제 경기 회복되고 그리고 신규 데이터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업그레이드 같은 부분을 통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기업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쪽에서 뭐 단기적으로 뭐 DDR5 이런 거 다 좋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요 자체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 정체돼 있었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계획이 또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움직임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지금 이런 얘기 벌써 했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지금 갑자기 나오냐는 거예요. 주가에 반영이 되냐는 걸 고민을 해보고 아까 원익 IPS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포트를 찾아봤어요. 이제 오늘 리포트가 나온 건 없었는데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일단 목표 주가 하향시켰고요. 뭐 일부 뭐 증권사에 국한되긴 하지만 그리고 뭐 일단은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좀 어렵겠다라는 식으로 나왔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태세 전환 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뭐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 정도의 흐름을 다시 봐야 반도체 섹터로 움직이는 것인가라는 어떤 확신이 좀 들 것 같아서 오늘은 사실 네.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지를 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판단을 조금 유보하면서 네, 조금 더 저는 보겠다. 하고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 매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그렇죠. 삼성전자에 묶인 자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간. 그래서 저는 일부 이런 기회는 일단은 좀 일부 익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매물대가 최근에 이제 한 7만 원 선이셨을 때 익절이면 당연히 그렇죠. 익절이 아니니까 문제. 최근에 좀 그러니까. 많이 담으셨던 7만 원 선에서 다잡으셨으면 약간의 뭐 7만 원에 담은 사람이 왜 고민해요, 팀장님? 8만 원에 담은 사람이 지금 고민이지. 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좀 되게 저는 혼란스러운 것 네. 같아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느냐라는 것과 네. 대형주장이 나타나는 거냐. 근데 거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또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또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개별주의 움직임은 또 뭐 웨메이드 같은 경우도 또 강하게 나타났고 섹터가 전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네, 그렇죠. 2차 전지는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2차 전지 역시도 오늘 장 시작한 것도 혹시 같이 하락 시작했지만 지금 밑꼬리 달면서 후반엔 다 올라온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올라왔죠. 상당히 그래도 올라왔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흘러갈 건지는 진짜 뭐 대응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분위기는 대형주로 조금 투심이 안정적으로 넘어왔다라는 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